최근에 그냥 그 저기 한 느낌은 너무나 수업 한 시간 한 시간이 정신을 안 차리면 바로 딱 서 있지 않으면 그 뭐가 그 중심이 안 맞아서 오늘 수업 좀 그랬다. 오늘 수업도 내가 떠들었구만. 이라는 수업이 되거나 아니 뭐가 닿지 않았다. 음, 이 부분 뭐가 닿지 않았어. 음, 이런 느낌이 들기가 너무 쉬워서 망했다. 어떡하지? 그리고 이제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별짓 다 했나 봐요. 뭐, 뭘 보고 책을 찾아 읽고 어떻게 대화해야 되는지 막 고민을 하고 어, 어떻게 하면 선생님의 니즈와 이런 것들 이렇게 같이 동행할 수 있을지. 근데 정말 다른 우리는 사람이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거를 하시는 게 어떠냐고 의향을 먼저 물어봐야지 이제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뭐가 숙여지고 이런 일이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세션이 그거를 하기 전에 그냥 되게 매끄럽게 오픈이 되면서 잘 진행이 이렇게 되고 그럼 솔직하게 어, 고민이 많이 됐다. 이런 얘기 그냥 되게 가볍게 하면서 근데 그걸 되게 진지하게 기울여서 들으시고 간단하지만 좀 깊이 있게 하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세션이 저는 또 이제 만족하고 끝나는 거지. 그 선생님 마음 모르겠으나 근데 이렇게 연결감이 느껴지잖아요. 그런 거는 잘 되면. 그래서 그러니까 되게 살떨리는 하나하나가 한 수업과 한 세션이 살떨리는 그런 생각 들고 그다음에 학생분들 이렇게 만나면 지난 선생님 수업하면서 드는 느낌이 이 사람은 돈 내고 나한테 진짜 배울 이유가 없는 사람이야. 내가 배워야 될 판이야, 진짜. 근데 그것을 내가 교사 역할을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경청하면서 그거 오픈하면서 정답도 없는 그 경계선을 이렇게 타고 가야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레이키 마스터 후반부니까 특별한 새로운 지식을 가르칠 게 이제부터 없잖아요, 선생님. 그전에는 뭐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조금이나 사실 많이 있어서 나 그거 똥줄 타면서 그거 다 전달하려는 강박관념으로 막 미친 듯이 하다가 연결 하나도 안 시키고 막 이런 수업이 부직이 쓰였으니까. 그거 잘한다고 수업 잘하는 거라고 난 고개 빳빳하고 있었죠. 솔직히 말해서. 그런 거. 그래서 이 연결하면서 살아있는 수업하는 거에 대한 감각과 훈련을 익히는 데에 그게 이런 거잖아요, 쌤. 저는 사람들하고 편안하게 대하는 자체가 힘든 사람이고 저 자신하고 그러니까 대화 자체가 뭐 너 어쩌니 이런 게 안 되는 사람이니까 이게 이런 기회가 아니면 내가 무슨 수로 이렇게 필사적으로 훈련을 하겠어요. 막 이 사람한테 뭘 물어봐야 되나 저거 보고 이걸 무슨 기회에 훈련을 하겠냐고요. 그러면서 질문을 그렇게 던질 수 있다라는 거는 정말 귀 기울여서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들어야 되는 거니까. 그거를 익히는 그 습이 진짜 내 거. 10년은 걸릴 일이구나, 이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저께 괴로워하면서. 진짜 이러면서. 어쩌냐, 이제 알아듣네. 그게, 그게 하기가 싫은 거예요, 선생님. 정신을 차리고 다른 사람한테 귀 기울이는 걸 하기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하고 음, 대충 막 하고 싶은 건데
그거를 말로 하면 서연이 나한테 그 얘기 몇 번쯤 들었을까? 아유, 선생님! 아유, 진짜. 근데 이거를 훈련시키는 분이 선생님하고 선생님이에요. 나도 너무 많이 하는 얘기라 말이 안 나온다면 지금 이 순간 제일 떠오르는 이야기는 자기가 잘하는 것에 대한 자의식을 갖고 있는 그 순간 힐러 교사는 멈춘다. 아이고, 그리고 나랑 닮은 사람 혹은 내가 익숙하거나 매끄럽게 함께 작업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성장의 모멘텀을 많이 주지는 않지, 이제. 물론 그런 존재는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부드럽고 스무드하게 상승적인 관계는 고마운 일이고 모두가 열망하는 관계인데 그것만으로 내 성장이 역동적으로 벌어지느냐. 오히려 이질성과 긴장, 도전이라는 게 같이 공존할 때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훨씬 더 완벽하지? 감사한 일이고. 100만 번 듣는 게 선생님, 어느 날 몇 년 후에, 아, 그랬구나, 해요. 그래서 그냥 그 생각이 요즘에 드는데, 네 닮은, 똑 닮은 사람, 네 밭이고, 그게 네 돌밭이다라는 게 징글징글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선생님이 이제 뭐 이거 발견됐고 이제 뭐 시작이고 이러면 정말 짜증이 났어. 근데 이제는 아, 이런 거야. 지금 시작이야. 지금 시작이야. 그래, 지금 시작이구나. 이게 좀 받아들여진다라는 거. 그 차이에요. 그럴 때마다 중간중간에 선생님이 해주시는 그 마스터 클래스에서 해주셨던 거. 그다음에 지난번 재교육 아카데미가 저는 선생님 서울 오셨을 때 한 그 마스터 아카데미에 좀 더 그러니까 정화된 판? 압축되고 정화된 판이라고 느껴지면서 그때 이렇게 뭐가 확 이렇게 연결되면서 그 정말 간절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 존재에 대한 간절한 마음. 야, 씨, 진짜 얼마나 박박 기어서까지 왔던가. 그 이 사람들이 얼마나 간절하게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는지 제발 보라고 선생님이 첫 번째 마스터 클래스 때 서울에서 울부짖으셨잖아요. 그때 제 상태가 어땠는 줄 아세요? 깡패가 싹 나왔고요. 그걸 이렇게 선생님을 이렇게 내려다 보면서요. 그게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깡패가 이렇게 올려다 볼 때 그건 뭐였냐면요. 아, 이런 게 있으면서 하나도 동요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뭔가 그 힘과 즐거움을 향유하는 그런 측면이 있으면서 뭔가 납작 엎드린 나의 측면이 있으면서 내가 왜 이러고 있는 거야 괴로워하는데 이게 이 힘이 너무 좋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는 그거 없이 이번에는 이렇게 연결돼서 너무 좋았고 항상 내가 이 힐러 일을 한다고 하는 게 나의 자의식의 어떤 표현 한 번도 인정받지 못했던 못하진 않았으나 못했다고 여기는 이 그런 거였다면 그래서 그랬다면 진짜로 내가 왜 태어났을까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면서
아씨, 어떻게 이렇게 징글징글하게 여기 붙어 있을 수가 있지? 음, 도대체 이유가 뭐냐라는 거에 가 닿으면서 정확한 답이 뭐 문장으로 주어지진 않지만 음, 아 정말 이렇게 연결하고 싶은 거구나. 이렇게 그때의 그 이런 게 확장이 돼서 수업이나 세션에서 이런 연결감이 느껴질 때가 맛을 많이 봤잖아요. 그래도 그 경험들 통해서 그런 연결감이고 특별한 사명 뭐 그런 거 필요 없이도 그냥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모습이라면 이 영혼이 원하는 건 그거겠다. 대단한 힐러 이거 아니어도 그냥 얘가 하는 게 그거인 거죠. 아, 이제 우리가 그 공동체로서 같이 왔구나라는 게 이제 뭐라 그럴까 믿어지는 막그 선생님이 얘기하는 그 SNL 공동체가 예수 사태 탄생 전부터 윤회해 왔다라는 그 말이 너무 고마운 뭐 그런 거 그런 느낌이 이렇게 한쪽에서 굴러가고요. 한쪽 다른 축에서는 예, 일희일비하면서 수업 하나 연결해 놓으면 막 아, 내가 이렇게 잘했어 막 이러면서 음, 하나 또 연결 안 되고 저기 하면 네가 또 뭐 이래서 어쨌어 또 어떻게 할 거야 막 이러고 앉아 있으면서 유튜브 하나 보고 뭐 책 하나 읽으면서 힌트 하나 얻으려고 뭐 이렇게 애쓰면서 읽을 거 공부할 게 너무 많아. 근데 읽을 거 공부할 게 많은 게 아, 짜증나고 짐스러웠는데 아, 엊그저께 처음으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연휴를 보내면서 아, 진짜 너무 고마운 일이구나. 내가 이게 신나게 공부해 봐야 돼. 음, 이거. 힐링 스쿨이 정말 뼈대인데 그게 정말 핵심인데 음, 그것도 다 체화하지 않았지만 음, 학생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내가 너무나 뭐래도 이렇게 그 음. 사람한테 맞는 뭐라도 뭐 힌트라도 되는 거 뭐 하나 끌어라도 뭐 주려면 그런 거 되게 필요한데 그런 노력 안 했다. 기존의 교육을 해체하고 어, 나아가야 한다는 게 그거지. 기본을 알고 그거를 걸어가는 과정. 뭔가를 배우는 과정을 학이라 한다면 그걸 걸음으로 익혀가는 것을 습이라 할 수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받아온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학의 무게의 뭐 연속이었잖아. 그러니까는 학생의 역할을 하는 시간 동안 또 힐러 교사의 역할을 하는 시간 동안 특히 힐러 교사의 역할을 할 때 살아있는 학과 습을 주어야 하니까 기존의 교육 개념이 왕창 무너지고 내가 아는 것들 중에서 과연 나에게 살아있는 습이 된 말하자면 체화된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내 앞에 있는 클라이언트 학생 한 분에게 오늘 이 순간 아까 사연이 말한 것처럼 지금 이 순간 지금 이분은 무엇을 가장 필요로 하는가를 말과 느낌과 모든 포바디를 동원해서 깊이 경청하고 그것을 내어놓기 위해서 사전에 준비하고 세션 분석 시간에 끼어서 경청하고 이게 학과 습이 살아서 역동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 학이 많이 된 사람 그리고 이 교재 또한 학으로 받아들여서 뭐 이리저리 평가하고 그 전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형 말 맞다나 연결에 실패하는 순간이거든. 그런데 그런 것도 프랙티스가 필요하지. 어떤 형식과 어떤 최소한의 내용 전달이 되어야 하니까 그것을 전달하는 그 교사의 퍼포먼스를 하는 건데 우리가 훌륭한 배우, 감동적인 연기를 하는 훌륭한 배우와
대본 잘 외워서 뭔가 무대에서 뭐 한치 오차 없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 느껴지지 않는 그런 연기 같은 차이랄까 그런 거죠. 오히려 깊어질수록 생각하게 되지 않소? 내가 알아야 할 것들이 얼마나 단순한 것들의 체화에 불과한가. 그렇다면 이 단순한 진리를 나는 언제부터 알았던가, 언제부터 들었던가 생각해봐요. 내가 이 부분을 자각할 때, 아, 어렸을 때 어떤 형태로든 들었구나. 나는 유치원을 안 나와서 알아야 될 모든 것을 유치원 때 배웠다 이 말은 못하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시대는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가 온 세상에 충만한 세상이다. only 체화 게임의 시대고 우리가 모른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고 어디서 알고 있냐면 멘탈 바디, 멘탈체에 들어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학생으로 오시는 분들은 더 많이 알고 있고 그 가르치던 전문가들이 요즘 속속 가세하고 있고 그러니 이것을 멘탈체 교육 게임으로 하는 순간 백전백패가 예고된 거지. 이 공동체 자체와 개별 힐러 교사들 자신이 거기에 매달리는 순간 바깥에서 하던 게임 여기 와서 비싼 돈 내고 반복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자신이 한 명의 치유가이자 영성가이자 힐러이자 교사로서 깊어질수록 알게 되는 굉장히 단순한 일을 하는 거다. 그리고 그 단순하게 아직 얘기를 느껴지지가 않아요, 선생님. 체화되면 단순하지. 그 얘기를 수없이 말 바꿔가며 그냥 10만 번, 100만 번 아마 하게 될 것이다. 말 바꿔가면서 하는 거죠. 제가 말 바꿔가면서 그렇지. 들었죠. 그분의 내 앞에 있는 분의 신념 체계라든지 뭐 여러 가지 특성에 가장 효과적으로 스며들 수 있는 것들을 연구해서 발 바꿔가며 통역하고 연구하는 거죠. 예를 들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지 하느님인지 부처인지 근원인지 Great Oneness인지 그 통역이지 그 실체가 다를까. 또 실체가 다르다고 믿는 분들한테는 또 그런 것은 없다고 너 생각이 환상이라고 믿는 분들한테는 그 신념 체계 안으로 들어가서 동행하는 게 동반 힐러 교사의 책임이지. 뭐 그거 갖고 논쟁을 해요. 뭐 진리를 뭐 훈계질을 하겠어.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주제를 나도 오랫동안 지금도 때때로 깊이 묵상하는데 예수와 부처의 시대, 노자의 시대 이런 시대들 뭐 이슬람의 그 시대를 거쳐서 필요한 진리는 이미 밝혀졌던 것 아닐까. 우리 시대의 영성이란 체화의 영성이 아닐까. 그리고 체화하는 순간 새롭게 알아야 될 것들은 언제나 어딘가에 준비되어 있다가 즉각 나타나는 것 우연처럼. 위대한 티처 혹은 예언가 혹은 위대한 스승이 등장해야 됐던 시대는 이미 2000년 전에 끝난 것 아닐까. 예수와 부처, 모하메드를 필두로 해서 그러니 영성을 통해 위대해진다고 하는 생각은 굉장히 이상한 생각이고 알아듣고 체화하면 그저 족할 뿐인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깨달아 하는 모든 말이 바보 도 터지는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듣고 있다가 아 그거구나 뭐 이런 바보 도 터지는 거지. 새로운 거 알았냐고. 오늘 그대가 한 이야기도 심지어 이 힐링스쿨에 와서
나한테 뭐 수없이 듣다가 뭐 이제 느낌이 온다. 너도 나도 다 바보 터지는 게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치유와 영성이 깊어지면 비로소 평범해진다. 평범이라는 게 평평이 유니버설해진다는 거잖아. 두루 사는 것도 두루 아는 것도 두루 기쁨과 고통도 그저 두루 내 인생과 고통, 내 인생의 고통과 나의 잘남이 뭐 대단히 반짝이거나 뭐 대단히 아프다고 생각했는데 치유를 이루어가면서 보면 그 또한 두루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아프다. 모두가 치유가 필요하구나. 치유를 하는 순간 또 모두가 또 자기 힘을 회복해서 평범히 겸손히 그냥 길을 나아가는데 그게 예수나 부처께서 말씀하셨던 그 위대함, 신성, 불성, 뭐 그런 거네. 아휴, 바보 터지는 야장이지. 그걸 돈 받고 하니까 감사할 뿐이고 돈을 받으니까 또 평생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현대사회에서 돈을 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확인하는 에너지 평가이기도 하니까 먹고 사는 수단인 동시에 우리가 하는 일이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상호간의 인정, 사회적 선언이기도 하고 서현이 여기 와서 공부한 지 몇 년 됐고 또 힐러로 일한 지도 또 이 짧은 공동체 안에서는 그래도 중견이야. 몇 년 됐지? 한 2년 됐나? 2년 만에 중견되는 이 병아리 공동체인데 그렇게 하고 나서 비로소 알아진 게 금강석처럼 중요하구나라고 알아진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도 안 되잖아. 그런데 그 얘기 얼마나 우리가 많이 하고 살았냐. 그러니까 학생보다 훌륭해서 교사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진짜 공부하고 진짜 성장하기 위한 기회를 갖는 것이고 학생 역할 하는 동안에는 그 역할이 기묘하잖아. 이미 삶의 내공이나 나이나 지식이나 경력이나 상당히 가진 분들이 와가지고 기묘한 역할을 하는 거거든. 듣도 보도 못한 사람에게 대체로 나이도 어릴 때도 많고 모든 면에서 사회적 기준에서 기묘한 관계 안에서 하루 이틀 1, 2주면 겸손하게 숙이는 게 쉬워요. 그런데 최소 8개월, 길면 1년 정도를 그 안에서 에고 안에 극적인 구조의 전환, 배움과 가르침이라는 것에 대한 혁신적 내려놓음 혹은 절대 한계 안에서 절대 한계 앞에서 서렌더하는 경험 그런 것 없이는 이 안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어떤 핵심을 알 수가 없거든. 반대로 교사는 나의 학생이 나한테 돈까지 주면서 절대 한계 속에 서렌더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그 기묘한 위대함을 알아차리지 않고 그 하늘 높이 오만해지는 거지. 내가 잘해서 그러니까 보람 있는 일이다. 정말 보람 있는 일이다라고 교사들이 말할 때 그 말에 묻어있는 에너지가 내가 얼마나 잘했나 라는 에너지가 묻어있을 때 정말 위기인 거예요. 정말 위기인 거예요. 그때마다 내가 어디서 겸손 코스프레 하고 그 못 알아듣잖아. 알아듣고 싶어 하지 않고 어디서 내가 그때 욕을 하는 거죠. 어디서 겸손 코스프레 하고 지랄이냐. 그가 몇 번씩 여기서 안 당한 사람이 어딨어. 힐러이라면서. 내가 무수히 저질렀던 시행착오인데
당신들이 안 저지를 재간이 없을 것이야. 인간 에고가 다 거기서 거기거든. 그런데 나의 브랜드, 나의 홍보 마케팅을 통해서 와서 학생이 되기로 결정한 분들에게 내가 그것을 책임감을 느끼지 않고 교사 재량에 다 맡긴다. 돈은 맡겼어. 그러나 교육의 핵심 철학은 난 책임감을 깊이 느껴요. 이게 우리들의 시스템이야. 이게 뭐 교육회사 강사 교육이다 싶으면 교사 회의를 통해서 그 주에 있었던 수업이나 이런 거를 나누고 선배 그 강사한테 슈퍼바이징을 받고 이런 건데 이 힐러의 일은 그렇게 단체로 할 수도 없고 클라이언트의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진짜 철저하게 도제식이라는 그 말이 그렇게 세션을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슈퍼바이징이죠.